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사주에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먹어서 고쳐야겠죠. 그러면 사주에 병이 든 건지 약은 고칠 수 있는 건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사주에서는 태과불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과 지나쳤다. 불급 부족하다. 모든 현상은 지나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불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이 불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점을 만들게 됩니다. 사주의 병이 어떻게 들고 그리고 약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예요. 계수와 임수, 수가 많을 경우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단해 볼까요? 수가 많다. 우리가 태가불급을 얘기할 때 많다라는 뜻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과 지지에 동시에 있거나 천간에 2개 이상의 글자가 있다면 그것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지에 글자가 많은 것은 같은 기운이 많다라는 것은 그걸 많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지는 자연현상이니 그러하다이지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천간과 지지에 동시에 있거나 천간에 2자 이상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개수가 많을 때, 이 수가 많다라는 의미는 개수는 정신을 뜻하고 임수는 거래와 이동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잡다한 잡념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으신 분들이 불안, 우울, 염려와 같은 걱정과 근심에 따른 그러한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개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불안 증세라던가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라던가 그리고 복잡한 생각, 잡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개수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수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수는 큰 물, 바다, 시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확 쓸려갔으니까 모든 것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돈을 떠나보내고요. 목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큰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잃어버리고 소비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느 게 더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물건이나 돈이 떠내려가는 게 힘든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를 피폐하게 갉아먹는 게 더 힘든 건지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에도 더 힘든 게 있다면 아마도 정신적인 힘듦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건 복구하고 개선하면 되는데 정신적인 건 복구하고 개선하기가 참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스승을 찾거나 좋은 선생이나 상담가, 의사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수가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물, 홍수가 나서 힘들고 큰 정신, 생각이 너무 깊어서 힘들고 이게 바로 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할 만 하십니까? 많이 어렵진 않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개수가 많은 거. 임수, 세상의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멀리까지 가가지고 우리 개수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고 임수는 바깥으로 멀리 나가서 문제인 겁니다. 생각이 저 멀리까지 가는 임수와 생각이 저 근본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가는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바로 임수, 개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미래 불안증이 좀 있습니다. 임수는. 개수는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지나간 시절에 대한 덧없음, 공허함 이런 것들을 뜻하죠. 이게 수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정화라고 하는 불꽃과 병화라고 하는 태양에 의해 즉
화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천간에 병화, 정화가 다 투관되거나 천간 지지로 화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화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빨리 튀어나가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때에 맞게 성실근면하게 지식과 실력을 준비한 연후에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준비 덜 하고 나간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돈 벌러 세상에 나간 모습처럼요. 성급한 사회 진출이 나타나는 게 바로 병화의 특징입니다. 무리한 노력과 진출이라는 걸 뜻합니다. 준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훗날 재교육을 해야 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방만한 경영과 운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리한 투자에 의한 채무 도축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병화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구조조정하십시오. 방만하지 않도록 금전 관리를 철저하게 막고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계란을 한 바구니가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시고 리스크 대비를 하시고 이게 이제 병화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화. 뜨거운 열입니다. 정화가 많았을 때 천간에 2개 이상 천간 지지에 정화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 화다 토조, 땅이 가뭄지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 됩니다. 방법은 이주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는다고 해서 그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세상 찾아서 옮기란 뜻입니다. 한양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LA로 가고 이렇게 더 좋은 환경과 혜택을 볼 수 있는 땅으로 옮겨야지 그냥 거기 있는다고 해서 강원도 삼척에 계속 있는다고 해서 거기가 서울 시내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화다 목분입니다. 나무를 다 태워서 불살라 버려서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가루가 돼서 흩날려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지나간 시절의 경험과 경력을 모두 태워버렸다, 날려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인연관계를 다시 쌓아야 된다. 부모에 대한 혜택이 무덕했으니 내가 다시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인연에 대한 덧없음, 새로 만들어야 되는 아픔, 떠나버려야 되고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화다목분 현상이죠. 세 번째는 화다금소입니다. 화다금소라는 것은 내가 노후 자금을 다 날려버렸다는 뜻입니다. 돈을 다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나의 가치들이 녹아서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음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화가 많으면 힘듭니다. 수가 많아도 힘들었죠. 근데 화가 많아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주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은 아픈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방만한 경영과 운영, 몰빵, 투자, 무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 도축에 시달리게 되고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가 많으니까 척박한 땅, 황무지, 황폐화된 땅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빡빡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목을 다 말려서 죽였으니까 인연들의 떠나감, 경력 단절 현상, 금을 다 녹였으니까 결과, 부실, 돈, 금전, 손해, 낭비, 노후 자금 다 손해, 없어져 사라진 모습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병약이에요. 특히 태과불급 중에 태과입니다. 지나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가 지나쳤다는 것은 다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지나침을 보충할 수 있는 불급을 균형을 맞춰줬을 때 이것을 개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태과불급에 따른 약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들었으면 약이 있어야겠죠. 다음번에는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약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수가 많거나 화가 많았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내 사주를 딱 봤을 때 수가 2글자 이상이다. 천간에 막 올라가 있다. 혹은 화가 2글자 이상이다 하면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에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난 연후에 이것을 이겨내서 반생의 공을 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렵습니다. 어려움 없이 어떻게 유인이 탄생하겠습니까? 어떻게 큰 성공이 생기겠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수가 많은 경우와 화가 많은 경우를 알아봤어요. 당연히 금이 많아도 문제일 거고 뭐 토가 많아도 문제일 거고 목이 많아도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들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컨설팅할 수 있는 개선하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수가 많았을 때와 화가 많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게 아닌지 몰라. 아무튼 이 수나 화가 이렇게 많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사주에 병이 들었는지 수가 많아서 화가 많아서 그리고 나에게 약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먼저 풀어봤습니다. 태가 불급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추후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